미북 대화는 정지, 대북 제재는 유지인 상황에서 북한은 나 홀로 간다는 독자 노선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생생토크입니다. 북한이 나 홀로 간다, 대화 단절의 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 무엇일까요? 노정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북 비핵화 협상을 제재 완화 조건을 들어주는 걸로 하려다가 북한이 못하고 네. 이 자력갱생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른 시일 내에 제재 완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정은 정권이 이 자력갱생을 선언한 것 같은데요. 이 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그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네. 지금 북한 물품의 어떤 수출입이 완전 이제 통제가 됐고 또 해외 노동자의 송환까지 지금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가 계속 이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으로서 상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그 미북 비핵화 협상 때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 조건으로 거론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린 이제 제재 필요 없다. 우린 자력갱생으로 나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자력갱생을 선언하고 나섰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그 심층 보도팀이 북한 지도부의 어떤 의도를 좀 분석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하는 좀 보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 같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서 노리는 그 대체 수입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짚어봤거든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북 제재를 좀 피하면서도 네. 수입을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요약했다는 건데 네네. 첫 번째 뭡니까? 일단은 그 중국을 들 수가 있겠는데 네. 북한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나라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지금 국가 밀수가 계속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을 통해서 석유 지원이라든가 또 식량 지원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버틸 만한 어떤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달에 중국 해관이 발표한 공식 무역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에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도보다 1% 증가에 그쳤거든요. 네. 그런데 수입은 16%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998년 이후로 최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중국과 은밀하게 이제 국가 밀수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관에 잡히는 그 통계치는 뭐 공식적인 수출입이기 때문에 노 기자 말했듯이 밀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 16%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 것임을 짐작해 하는데요. 그것이 네. 첫 번째 네. 대체 수입원이다, 중국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관광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관광이 대북 제재의 어떤 그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이만한 사업이 없다라는 아마 북한 당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삼지연이라든가 원산 또 그 양덕 온천 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그 관광 그 지를 조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밖에도 관광지 조성을 위한 건설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관광을 통한 외화 빨아들이기에도 충분히 이만한 사업은 없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외화를 빨아들인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특히 최근에 북한이 양덕 온천지구를 개장했잖아요. 네. 근데 양덕이라는 곳이 이 북한 내륙 지방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이 양덕까지 가기에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 양덕 그 지구가 네.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흥 부유층들, 특히 평양이나 신의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내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이제 관광을 오게끔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화를 빨아들이기에는 이만한 그 사업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관광 외에도 지금 매년 지금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북한 휴대전화 여기 이용료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외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500여 개가 넘는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이 자릿세 이런 것도 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가뭄의 단비와 같은 수입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수입 대체원 뭡니까? 예, 이 많은 그 미국의 정보관리들이나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입니다. 네. 북한이 앞으로 대체 수입원으로서 주력할 다음 행보로서 이 사이버 해킹을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CIA나 DIA 또 그 NSC 같은 미국 정보관리들도 지금 굉장히 미국의 사이버 해킹을 좀 주시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한 그 암호화폐 전문 회사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지난해 3월에 북한이 그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을 해서 한 700만 달러를 탈취했다. 이런 그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해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도 200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한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을 해서 20억 달러를 빼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또 이 사이버 해킹 능력을 어떤 경제 쪽으로 많이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이 외화 수입 또 외화 빨아들이기에 더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외화 수입원 대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네. 대북제재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내에 북한 노동자들 그죠. 아직도 남아 있죠. 네. 예,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관리하거나 송금해주는 어떤 은행들 이런 것도 이제 구멍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최대 압박의 어떤 대북제재로서 아주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구멍들로 인해서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정면 돌파, 자력갱생 가능하다라고 네. 버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찾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 이런 대체 수입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하다라는 판단 아래에 지금 자력갱생을 선언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대북 제재 이전에 석탄이나 이런 수출을 통해서 또 광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외화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역시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과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정권이 당분간 좀 버틸 수 있다는 그 무언가. 노정민 기자는 수입 대체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얼마 동안 더 대신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말은 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그만큼 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노정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